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행정사 권리 의무. 이 파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5장 보면은 35페이지 보면 행정사 법인이 있죠. 그래서 요 4장, 5장 이게 이제 다가 이제 7장 지도 감독 요 이제 세 군데가 중요한데 그 9회하고 10회는요. 행정사 법인에서 이제 계속해서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11회도 법인에서 내겠어요. 두 번 냈으면 이제 다른 쪽에서 내겠지.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이제 권리 의무 쪽하고 거기 7장 그 지도 감독 문제는 다 나왔었습니다. 권리 의무에서 문제 나왔고 지도 감독 쪽도 문제가 나왔는데 11회는 그쪽에서 내지 않을까. 법인에서 두 번 냈는데 또 내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자격시험 공부를 하는데 1차도 마찬가지고 뭐 2차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강사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외워야 또 이해도 됩니다만은 그 암기보다는 이해 쪽에도 중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정리를 좀씩은 해봐요.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또 강사가 제대로 해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제가 쓴 책이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걸 또 요약해 놓은 그 요약집이 이제 나중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 아주 잘 돼 있어. 그래서 강사가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암기했던 내용들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정리한 거,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서 정리해서 암기하고 다시 올라가서 암기 어느 정도 돼야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로테이션 돼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시험이야 뭐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리고 그 제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시험은 아무리 잘 봐놔도요 발표할 때까지 불안한 게 시험입니다. 객관식이야 뭐 그날 뭐 바로 뭐 오후 되면 모범답안 아니 뭐라 그래 가답안 나오잖아요. 뭐 그게 거의 뭐 다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주관식은 주관식도 그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출제위원이 자기 모범답안 하나 또 해놨으면 좋겠어. 지 마음대로 채점을 하고 있어. 어찌됐건 시험이 그래요. 그리고 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제가 2015년 그 4월에 이제 개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여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지금도 이제 여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여직원이 이제 중국 동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행정사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 생각은 행정사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행정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행정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 있냐고 이제 하면서 자기도 해봐야 되겠대. 그래 해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2016년 됐죠. 이때 이제 좀 해볼 마음이 좀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쯤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회, 4회, 5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 그리고 9월이었던가 2차가. 그래서 5월달에 이제 1차 합격하고, 그리고 요 1차 합격 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3, 4, 5월은 거기 1차만 그냥 해라. 일요일까지는 그래도 2차 이제 좀 맛이라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1차 합격했어.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이제, 시험 봤어. 시험 보고 나서 2달 있다 이제 학제를 하잖아요. 2달 동안 매일 떨어지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보니까. 오늘은 민법 계약 떨어지고, 내일은 절차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용법 떨어지고, 다 꽈락이 돼, 이제. 그러더만 수석으로 합격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뭐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그 다 있을 건데 그래서 제 여직원이 그 OA 때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괜히 합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능한 사무직원이 나갔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사무직원 이제 그 고용했고 예. 그래가지고 2018년 5월달에 개업했구나 5월달에 그래서 4월달까지 이제 저희 사무실 근무하고 5월달에 이제 시흥시에다 이제 개업을 했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조금 이제 그 좀 헤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동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지인들 다 고객들. 그 우리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저기 개업했다고 쳐봐요. 예. 주위에 친구, 지인들이 다 한국 사람이죠. 예. 맡길 일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 그 여직원은 친구, 지인 다 중국 사람이라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져요. 예. 그럼 지금 몇 년이야? 지금 4년 좀 넘었네 벌써.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산시흥에서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여직원 이제 공부를 이제 가르쳐 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안산에서 여기까지 여기 머니까 1차는 그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사무실 저한테 좀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설명 좀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암기해야 될 부분 제가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암기를 해둬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두면 이제 그걸로 이제 또 암기하면 되고 이건 여러분이 사실상 지금 하기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이해하면서 일부분 암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리고 이제 이제 오해 수석으로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주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행정사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예. 이제 중국 동포분들. 근데 그 합격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제 합격생이 좀씩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시험 응시하고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리고 31페이지 이제 보자고. 이제 행정사 권리 의무 업. 자, 일단 사무직원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요 직무상 행위는 예, 그 고용한 행정사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사고 치면 행정사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뭐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받은 돈 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사실. 손해배상까지는 뭐 해줄 일은 거의 없고, 예. 물론 청구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사무직원 잘못하면 받은 돈 싹 돌려주고 끝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해도 그냥 그래요.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100% 주라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보통 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수입이 한 50만 원 받아가지고, 예, 50만 원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일이 안 돼. 그러면 예, 제가 노력한 게 있잖아요. 알아, 의뢰인이. 그래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은요, 예, 한 절반 정도, 25, 절반 정도 이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고 깔끔히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출입 관리 업무 하는 데는 이제 애국인들을 이제 주 고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애국인들이요, 뭐 영수증 달라고나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5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줘도요, 영수증 주라는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예. 믿고 그냥 맡겨요. 이게 믿고 맡겨.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의 영수증 이렇게 뭐 발행하고 받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영수증 달라고 그러는데 외국분들은요, 예, 500만 원 줘도요, 그냥 주고 말아요. 예. 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야 그 자체가 영수증이 되지만 그냥 현찰로 5만 원짜리 이제 100장 딱 갖다 줘도 100장 맞죠? 예. 영수증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맞게 성실하게 처리해 줘야죠. 예. 자, 그 나중에 그 문제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입으로 뱉은 말 잘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수, 우리 보수가 약정 보수예요. 그래서 그 보수 약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뭐 이제 100만 원이다. 예.
약정 맺어. 예. 자, 그러면 보통은 다 받아요. 업무 시작 전에. 예. 자, 근데 이렇게 안 주고요. 처음에 50만 원 주고 나중에 50만 원 준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요걸 성공보수 형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공보수. 그러니까 전체 보수가 100인데 성금하고 잔금죄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성공보수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원 일을 해주겠다 하고 성공하면 50달러. 이건 성공보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성금, 이거 잔금, 이런 식으로 받으면 성공보수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그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위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객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냥 주면 어때요? 그렇죠.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면 받아야지. 예.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에 이제 해주고 해가지고 일을 이제 딱 맡았고 처리를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알아서 그냥 뭐 50만 원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무슨 뭐 선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예. 저는 그 중국 술 선물을 많이 받아봤어요. 중국 술. 그 이제 뭐 양꼬치, 양갈비 이제 드셔보는 거 모르겠지만 먹을만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는 그 중국 그 연태 꼬량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뭐 옌따이 꼬양 뭐 이러던데. 그래서 그 이제 연태주를 많이 먹어봤어. 그래서 이제 그 양꼬치, 양갈비. 그리고 이제 중국 술이 저는 그 뭐 빠이주 막 그런 백주, 빠이주 그러는데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많이 들어와. 술 선물이.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주는데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알아서 하시고. 자, 근데 이거 이제 그 요구해가지고 했다. 그럼 이게 그 100만 원이 벌금이거든요, 이거. 예. 근데 이거 가지고 걸릴 일 있겠어. 자, 그리고 이제 증명서 발급. 예. 업무에 관련된 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이 사실 확인 증명서는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위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줬다 이거예요. 예. 이게 사실 증명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식이 있어요, 뒤에. 거기에 61페이지 봐봐요. 뒤에 61페이지 보면은 사실 확인 증명서 이제 신청인 있고 사실 확인 내용이 있고 용도 있고 그래서 위 사실 확인 내용은 신청인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유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이 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이 사실 증명입니다. 이건 그래서 요 사실 증명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A번 같은 경우는 그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서 번역자 확인 증명서 이거 첨부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그 일반 행정사 그 업무하다 보면은 번역해야 될 일이 이제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 그 A번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A번들한테 넘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요 번역 확인 증명서 같이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내줘야 되거든, 관공서에다가 이게. 그래서 이게 번역 확인 증명서 발급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 의무화 책임. 품위를 유지하고 신호와 성취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렇지 뭐 행정사만 그러나 이건. 자, 이번도 마찬가지. 모든 업무에서 이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유임에게 재산상손해 입혔으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건 행정사뿐이 아니야. 모든 업무 그래. 자, 그리고 이제 5, 6, 7. 여기는 이제 행정사 쪽이죠. 자, 수임 제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 이건 이제 경력 행정사겠죠.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1년입니다. 자,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대리 업무 안 하면 되지 뭐 상담해주고 하는 거야 하면 상관없겠죠. 그렇잖아요. 서면 작성해주는 것도 상관없잖아. 대리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못 한다. 이것도 하게 되면 벌칙이 있겠죠. 이것도 이제 세 1년에 1천짜리인데 대리 업무 안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스를 한번 보시고. 자, 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을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 누설해놓고 뭐 정당한 사유 있었다 그러면 되겠. 안 되나? 그래서 비밀 엄수해줘야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말도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 처리부 작성.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 처리부 작성해서 그 1년간 보관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서식에 보면은 그 업무 처리부 있거든요. 그 63페이지. 예. 63페이지고 보시면, 예. 저는 요걸, 이게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업무 처리부입니다. 예. 요걸 이제 다운을 받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전자문서로 작성합니다. 예. 수기로 안 해, 이거.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받아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데, 매일 하기 어려워요. 예. 매일 하기 어려워. 예.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없어서도 어렵겠지만 사건이 많아도 어렵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부를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니까요, 양이 너무 많아요. 매일 하기는 좀 귀찮고. 그래서 여러분도 업무 처리부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전자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년 번호 이제 쭉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위임받은 연월일, 그리고 위임받은 업무 내용, 그리고 이제 얼마 받았는가, 보수입니다. 비용 빼고 보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임인 누구였는가, 위임은 주소, 뭐 알면 쓰는데 모르면 전화번호 써도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소 이제 간략히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뭐 비고에는 뭐 쓰고 싶은 거 쓰는데 뭐 쓸 거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업무 처리부 그렇게 작성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사가 이제 사업자 낼 때요, 옛날에는 간이가 됐거든요. 지금 안 돼요. 다 일반으로 갑니다. 일반으로.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신고가 7월에 있고 1월에 있고 다음에 이렇게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예.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분기별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업무 처리비를 작성을 하면서 이게 6개월 단위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번호 부여를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6개월로 딱딱 끊어져요. 예. 그리고 그 자료, 업무 처리부 요 자료를 가지고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세무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업무 처리부에 있는 그 어떤 금액하고 요 부가세 신고할 때 금액하고 저는 맞춰줘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고 금지행위. 요 금지행위는 왜 규정을 두냐면요, 이런 일을 자주 하니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1번은 이거 허락해도 안 해, 이거. 예. 아니, 뭐 왔다고 유임을 거부하겠어. 돈 준다는데. 안 그래요?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금지행위라는 것은 이게, 좀 한다. 좀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규정을 두는 겁니다. 자,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유임을 거부하는 행위.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유임을 받아 지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예. 그래서 이러면 어느 한쪽의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동의하면 괜찮다. 예. 동의할 일 있을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3번,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업무가 있었죠. 예.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 그 밖에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그러니까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에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행정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 내면. 아니 이걸 아예 못하게 하면 이거 행정사 뭐해 먹고 살라고. 이걸 그러니까 뭐 소송이라든가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게 행정사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해야 돼. 예. 자, 근데 소장 써주면 안 되지. 업무 범위 벗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업무 범위 이내에서만 하면 돼. 이내에서만. 예. 간혹 벗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이 그 소장, 고소장, 요걸 써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그냥 협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싶어. 제 생각은 협업으로. 근데 이 고소장 부분이 참 애매해요. 고소장 부분이 이제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오면 경찰청은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 요건. 근데 이건 이제 법원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소장 부분은 지금은 저도 이제 안 쓰는데 나중에는 써줄까 싶습니다. 많이 써달라고 그래요, 고소장. 자, 그래서 업무 범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업무 수임 또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이것도 선전까지 안 가고 그냥 말만 하면 어쩔까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자, 5번 행정사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그러니까 요거 이제 광고해 가지고 요거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유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6번 행정사 업무 활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 유임을 유치하는 행위. 그래서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벌칙이 세요, 이건.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뭐 1, 2, 3, 6번 같은 경우는 이건 1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4번, 5번이 벌칙이 세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업무는요, 그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런 게 있어요. 이 서울에서 지금 모 행정사가 이제 행정사업을 하는데 안산에 뭐 서류 제출할 사건들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오기가 그러잖아. 제가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 작성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요. 그러니까 유임장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유임장은 메일로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유임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배로 보내죠. 그리고 제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6번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행정사가 아니라 여행사라고 쳐봐요. 그건 100% 6번에 해당. 100%. 여행사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6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뭐 서울 쪽에 이제 그 행정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서류 이제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안산에 이제 제출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등록증 찾아가지고 보내주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사 교육입니다. 실무 교육이 있고 연수 교육이 있는데요. 실무 교육은 이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면 꼭 받아야죠. 이거 안 받으면 뭐 업무 신고 못 하는데. 그래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시행하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근데 이 실무 교육 권한을요, 대한행정사에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대한행정사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이 이제 기본 소양교육하고 실무 수습교육 이렇게 구분되고, 기본 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 수습교육은 40시간.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20시간, 40시간이니까 보통 일주 그래요. 일주. 20시간이면 여기는 이틀 반이네. 이틀 반. 그리고 40시간이면 5일이죠. 보통 일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받는다.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그 실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실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0일 전에 공고하죠. 공고하면서 여기서 이제 받으라고 이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요 10일 전까지
여기다가 돈 낸다 그 말입니다. 신청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넘어가요. 자, 행안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해 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공고를 해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제 공고를 하는데, 대한행정사에서 받아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하고 있는 사람을. 예.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에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작년에 이걸 연수교육을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만 들었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업무 신고한 행정사 있잖아요. 전에 공고일 전에 예. 이제 2년 이내 받아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행정사에서 연수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저는 안 받았어요 아직.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봐봐.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업무 신고를 한 사람들은 공고일부터 이제 2년 이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업무 신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부터 이제 신고하기증 받은 날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다. 그러면 신고하기증 발급받은 날. 그리고 행정사 법인이죠. 예. 법인 구성원의 경우는 법인 업무 신고하기증 발급받은 날. 그리고 이 3번은 소속 행정사입니다. 예. 소속 행정사를 고용하면 고용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시장 등에게 고용 신고한 날. 그래서 기산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산점은. 예.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시도지사는 이제 연수교육 수립에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가 이거 작년에 공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공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고했다고.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연수교육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100만 원여 과태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연수교육이 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사 법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행정사 법인 으로 행정사업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인으로 하거나 이제 합동으로 하거나 이랬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행정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이제 행정사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어요. 작년부터. 작년 6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행정사 법인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예. 그리고 행정사 법인에는 법인 구성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속 행정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인 구성원 3명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까? 얼마든지 도 되고. 예. 그래서 여기는 법인 구성원은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법인 설립 봐봐.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건 이제 조전. 제가 여기 그 합동은 효공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겠죠? 효공. 여기는 예, 조직적, 전문적. 예, 조직적, 전문적. 예. 자, 그래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 법인 구성원이에요, 이게.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하려면 예, 그 법인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법인 설립 절차를 배웠잖아요. 이게 정관 작성해서 중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여기도 정관 작성해서
그 행안부 장관 여기는 인가 받고 예, 그다음에 등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관 뭐 기재 사항은 그건 뭐 외울 거 없고요. 예. 자, 3번에 이제 등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그러니까 법인격이 예,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법인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예, 그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하는 거고. 예.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인가하는 경우 예, 인가증 발급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하는데 설립 인가증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합니다. 14일. 예. 자, 그래서 설립 등기 사항이야 뭐 그냥 보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그 행정사 법인 등기, 법인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원이. 예. 그러니까 법인 구성인 전원이 함께 신청한다. 예. 보통 우리 이제 공동 신청 그러면 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동이라 하지 말고 그냥 합동 신청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합동 신청. 예. 그래서 구성원 전원이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됐어. 예. 그러니까 자 봐봐. 예. 정관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립 등기를 했다 해가지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 거 아니죠. 등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법인 업무 신고를 해야 돼요. 업무 신고. 근데 이 법인 업무 신고는 요 개인하고 합동 업무 신고하고 흡사한데 예. 이게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신고 기준에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법인 업무 신고 봐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업무 신고한다. 그리고 업무 신고 기준에 여기는 제가 결실자가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결실자가 즉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 있으면 소속 행정사 플러스해서 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행정사에 가입했어야 돼. 그리고 5번에 인가받고 등기했을 거.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수리거부입니다. 개인 합동하고 똑같죠? 그 2번은 그 이제 수리 의제고, 그 이의 신청 이것도 뭐 개인 합동하고 똑같죠? 예,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요. 업무 신고 확인증도 뭐 그렇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무소. 예. 행정사 법인은 법인 구성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 구성원이 3명 이상 되죠. 일단 합동사무소는 여기 2명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주사무소, 분사무소에 각각 1명 이상 법인 구성원이 상근해야 된다. 상근. 거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이전, 뭐 개인이나 합동 이전이나 뭐 여기나. 자, 사무소 명칭도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 합동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소속 행정사 및 준수사항인데 이거하고요. 그리고 5번에 그 업무 수행 방법 요건 그 올해 즉 10회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속 행정사 등 그하고 저기 41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 뭐 경업의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잘 해놔야 돼요. 이거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거기 35페이지 봐봐요. 그 행정사 법인의 설립하고요. 그리고 설립인가 취소 40페이지에 요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거기 제가 2021 기출 그려놨잖아요. 예, 그걸 쓰라고 나왔고 그 올해는요. 즉 10회는 그 37페이지 업무신고 요거 하고요. 그리고 저기 39페이지에는 업무수행 방법 요게 나왔어요. 이게 문제로 봐볼까요? 맨 뒤에 봐봐요. 작년 문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작년 문제 516페이지
작년에 이제 행정사법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행정사 법령상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과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자 봐요. 우리 문제가 나올 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답안 쓸 때 이제 문제 2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요약 기재를 하거든요. 요약 기재 할 때 이렇게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과 취소 이렇게 이제 써.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목차 잡고 쭉 써줘야죠. 목차 잡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 서설 그리고 행정사법인의 설립 그리고 설립인과 취소 그리고 양가로 들어간 것은 거기는 이제 그 중목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목차로 이렇게 1번, 2번,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소목차로 몇 개나 했지? 1, 2, 3, 1, 2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쓰고 이제 일정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써야 돼요. 잘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오겠죠. 예. 중앙시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설 쪽에는 이게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설립할 수 있다. 정도 이제 써놓고 이게 도입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본론이 이거잖아요. 문제에서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과 취소 이거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 3번에 그걸 대목차로 해놓고 자 설립 관련해서는 설립 절차, 설립인가 신청, 설립 등기 요걸 쓰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설립인가 취소는 그 내용 쓰고 그 사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회 문제 한번 봐볼까요? 522페이지. 올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 신고 및 그 수리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도 도입 부분 서설로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인 업무 신고죠. 그리고 그 내용 수리 거부 이렇게 이의 신청해서 중목차로 딱 하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방법 쭉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 해가지고 있죠.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쓰지 마라. 써봤자 점수 안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신고 기준, 절차 이건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쓰지 말한 거 써봤자 점수 안 줘요. 그건. 그래서 다른 것만 이제 써주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법인 업무 신고 보면은 내용하고 수리 거부, 이의 신청 이렇게 중목차 잡고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시고 앞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제 39페이지로 이제 다시 가면, 그 이제 소속 행정사 있죠.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속 행정사죠. 자, 그리고 이 법인이 법인격이 있죠. 법인이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야, 법인이 고용하는 겁니다. 법인이. 그래서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돼요. 이 고용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 행정사는 이건 고용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법인의 고용이 된 거죠. 고용 신고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만뒀다. 그러면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2번 고용된 행정사, 이거 소속 행정사 및 법인 구성원은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소속 행정사 법인 구성원이 이 법인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 두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둘 수 있다 그러면 저도 할 건데 법인들 하나 해놓고 여기서 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그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 법인은 실무 계획을 받지 않는 사람을 소속 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 구성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법인이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돼요.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은 뭐예요? 이거죠. 근데 한 명이 그만뒀다. 빨리 보충해라. 근데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자, 업무 수행 방법. 이건 이제 법인이 지금 업무를 위임받았죠.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법인. 예. 자, 그리고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당 행정사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담당 행정사.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서면 작성할 때 담당 행정사가 뭐 김영란은 해줘야 되겠고 그런 내용을 딱 머릿속에 잡아놔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행정사 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 행정사를 지정한다. 그리고 소속 행정사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하면 법인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담당 행정사로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인 구성원까지 같이 이렇게 가져야 돼. 예. 자, 그리고 담당 행정사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4번 보시면 예.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 법인 명의 표시해야죠. 그리고 담당 행정사가 김영란합니다. 예.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해산합병, 예. 뭐 법인이니까, 예.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법인 구성원 전원동의, 전원 밑줄 쫙 끊어요. 저는 거기 저기 41페이지 밑에 준용 규정 봐봐요. 예. 행정사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한 명의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 명의 사원들은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무한책임 지는 겁니다, 여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전원동의, 그리고 합병, 파산, 자, 그리고 설립인가 취소. 예. 자, 그리고 해산하면 청산인이 행감장관에 신고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합병도 이 전원동이에요. 전원동이. 그러니까 이 A라는 행정사법인하고 B라는 행정사법인이 합병을 한다. 예. 그러면 이 법인 구성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전원동의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한 명의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 예. 1번이 이제 취소인데, 행감부 장관은 이 행정사법인이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필요적 취소고 2, 3, 4는 이제 뭐 의무적 취소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빨리 취소해야지, 걸리면. 자, 그리고 이번에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6개월 이내 보충하라고 그랬죠. 6개월 이내 보충 안 했네. 예. 자, 그럼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예.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이게 이제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가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요건 기출 안 됐잖아요. 요건 잘해두세요. 근데 11회 때는 법인에서 안 나올 것 같아. 9회, 10회 두 번 내놓고 11회까지 내면 너무 심하잖아. 예. 자, 경업금지. 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 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 행정사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만뒀어. 그러면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법인 담당 행정사로 법인 담당 행정사로 밑줄 잡거나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 다만 뭐 동의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해 주겠어요. 동의.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경업금지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게 사실은 이 개인 합동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을 좀 둬야 돼. 이거 법인만 둘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는 행정사법은 법인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보험가입 하겠죠. 야, 이 시간짜리 갖다 무슨 적립을 해. 보험가입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신고 후에 15일 이내에 보장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을 하거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 국공채 공탁하는 거. 예. 거의 보험가입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금액, 돈은
그냥 1억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1억. 근데 이제 법은 법인 구성원과 소속 행정자 수의 1천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그러면 9명까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9명까지는. 근데 10명이면 이제 1억이잖아요. 10명 넣으면. 예. 자, 그래서 그 법인당 1억 원 이상. 그래서 일단 1천만 원을 곱하거나 예. 법인당 1억 원 이상. 예. 그래서 이게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1억 보험가입에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금액.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잘 해두세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작년 재작년 강의할 때는 행정사법부에서 이 법인 나올 확률이 90%다. 그렇게 하고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10%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올해는. 그래서 9에 10에 두 번 내놓고 11회 때까지 낸다는 것은 너무 심해. 예. 그래서 내면은 그 권리의무 쪽 이쪽에서 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44페이지 그 지도감독 이쪽에 낼 확률이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쉬었다 하시죠.